건강하고 깨끗한 보수 그리고 품격 있는 보수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수주의 노선이 아니라 뭐 바퀴벌레 얘기하고 뭐 사내답게 떠나라. 지금 21세기에 페미니즘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내답게 떠나. 전체 표현이 무슨 조폭 같아. 그러니까 제가 저는 감옥에서 만나 징역 20년 사는 조폭들도 그렇게 품격 없는 표현들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품격이 낮은 정치에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또 다시 거꾸로 간다? 물론 새는 지금 현재 새는 합쳐져서 커질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중심으로 가면 보수 정치는 끊임없이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씨가 박근혜 씨를 강제 출당, 자기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출당을 시키고 하게 되는 부분, 뭐 자기 무슨 통화 내역이 있네 없네 하는 부분도 지금 청와대가 국정원에 뇌물 받았다는 것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 세력이 이야기를 정말로 못할 만한 딱 그 시점에 출당을 시켰는데 내놓고 집단적으로 네. 뭐 저항하거나 집단 행동을 하기가 좀 어려워 점점진 거죠.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비는 걸 것이나 실제로 집단적으로 나서서 움직이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논란을 하다가 뭐 정치적으로든 어떻든 홍이 밀어붙이면 소리는 내겠지만 나서서 막 움직이거나 튀지는 않는 식으로 결국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두 세력이 같이 동반으로 추락해 주길 바라는데 친박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의외로 지금 적어요. 2주 전에 예상했잖아요. 즉 저러다 만다. 그럼요. 근데 너무 표현이 세더라고요.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그래서 잔박이래갑니까? 잔박. 잔반. 잔류한 박근혜 지지자. 우리 갑자기 군대 때 생각이 나네요. 잔반이라고. 잔반. 낳는 밥. 홍준표 대표가 바퀴벌레 그렇죠. 야 진짜 듣는 바퀴벌레 기분. 정치적 표현 중에는 가장 신문만 표현 쓴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지? 이거 같이- 비슷한 거 또 하나 찾으면 쥐새끼 뭐 이런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거야 뭐 그거는 객관적이에요? 아니 워낙에 많이 써왔던 용어고 비슷하게 생긴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 이건 바퀴벌레는 솔직히 말하면 심했죠. 심했어요. 팔선 의원한테 대선배한테 새까만 후배가 바퀴벌레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다 보면 용어를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비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선 맴맴 돌고 혀 끝에까지 왔다가도 우리는 접고 하는 게 사람을 짐승이나 동물에 비유할 때예요. 그래서 그거는 거의 잘 안 써요. 보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런 같은 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네. 볼 때는 할 거고 그다음에 의총도 소집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 그러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룬 거잖아요.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그래서 우리가 2주, 3주 전에 예측컨대 뭐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등 떠밀고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걸로 조직적인 그 반항을 안 하고 위야무야 되면서 그냥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자금 문제가 또 이제 걸림돌로 나왔기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는 더 세게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밀어붙이고 정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세게 나가는 게 일종의 약속 교류기 측면도 있다. 왜 그러냐면 친박 청산했다는 거를 만방에 알리고 싶은데 이슈나 논란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돼야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말을 세게 해요. 그러면서 친박들은 뭐 간접으로 이야기 나오는 정도지 지금 그 서청원이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 한 그 이후에는 공식 석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목소리가 막 세지는 것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친박 청산의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대충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그들 간의 약속이 있는 게 자신감도 아닌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홍은 거기서 밀리면 자기가 명분이 떨어지고 그 지난번에 저 녹취록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밀리면 저게 뭐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러지라고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도 살아야 된다는 두 가지가 다 겹친 거죠. 그러니까 독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 방송 나가는 오늘 11월 6일 정도에 이제 바른정당의 일부가 탈당을 일단 하겠죠.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 탈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공포의 공동체.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한다. 그래서 뭐 명분도 없이 그냥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공포심을 갖고 그런 명분으로 뭉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상태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그 합당의 명분 중에 일단 세력으로서 존재하자 이런 거겠죠, 일단은.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공히 마찬가지인 거예요.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외에 소위 야권이 한편은 명분, 뭐 한편은 정체성 이런 것에서 다 지금 혼선이 있고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 상황이 흘러가는 쪽으로, 그 중에 뭔가 좀 고리가 약한 쪽으로 계속 이게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된다고 해서 사실은 그 뒤에 이렇게 해서 뭐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명분이 안정화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끊임없는 혼선의 한 과정일 뿐인 거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또 정책연대라는 걸 통해 갖고 예전에 합당론이 완전히 사라지고 느슨하게든 뭐 하게든 이렇게 자기들 간의 연대가 보이잖아요.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고. 사실 바른정당의 잔류파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이번에 나갈 사람들하고 다를 것도 사실 없잖아요. 네. 친박 핵심들과의 관계, 네. 같이 하기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과정이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는 살기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당까지 스스로 자기의 현재의 세력과 현재의 명분과 현재의 정체성을 가지고 쭉 갈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생기는 끊임없는 재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전에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는 쪽으로 갈 거냐 뭐 이런 논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국민이 또 바뀌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으로 이렇게 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1.5당 큰 틀에서 보면 여러 당이 존재하지만 국민의 눈에서 보면 현재의 야당이 정상적인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끊임없는 이합집산과 끊임없는 지금 자기 혼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은 이걸로 일단은 끝났구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저게 다시 바른정당에 남아있는 부분이 추가로 또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복수 이런 얘기를 했던 저 안철수 대표가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 어떤 혼선을 겪으면서 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은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런 크고 작은 뭔가 이렇게 연대는 변화를 하려는 어떤 이합집산을 하려는 흐름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50%를 넘는 여당의 지지율은 있는데 의석수는 그렇게 안 되니까 민심과는 또 약간 동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의석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일 거고, 두 번째는 야당들 저러고 있는 건 좀 벌성사납고요. 이쪽 성향에는 안 맞지만 니들이 그냥 무소속으로 나와서 기어 들어온다면 몇 석은 받아들 수 있어. 근데 거기다가 하나 더는 뭐냐,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는 것도 막아야 된다. 뭐 요런 여러 가지 심정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20대 국회 2기 원 구성하려면 또 의석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의석이 중요하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역할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나 야당의 이합집산을 보면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옳은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 일부 의원을과의 그런 소위 기획 하에 정계 개편의 움직임이 있는데, 저는 결국은 그 안에서도 물론 지금은 몇 석이 가고 그래서 마치 이제 몸집을 불려서 지방선거에서 뭐 승리할 수 있는 몇 군데 때문에 이렇게 가지만 그 안이 또 길거든요. 지금 한 6개월, 지방선거까지는 8개월이고요. 의장선거는 6개월 정도인데 뭐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비자금 문제뿐만 아니라 MB 거요. 누구 거요. 그거도 굉장히 변곡점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몸집만 불린다고 해가지고 지지율이 회복되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1은 1이다. 예. 지지율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갈라져 있던 것이 조금 더 붙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대체 세력으로서 근데 그 안에 또 엄청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뉴스. 바른정당 끝내. 바이바이 바이바이야. 조금 전 소식이네요. 네. 바이바이야. 언제까지 노래하실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수순이었어요. 이게 뭐 갑자기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 이런 맞아요. 것은 아니고요. 원래 그 6일 탈당, 오늘이죠. 오늘 탈당하고 9일 그
저기 뭐지? 그 원내복귀, 통합? 아, 원내복귀. 원내복귀를 한다는 거죠. 원내복귀. 오늘 탈당해서 뭐 이렇게 원내복귀 하는 이제 스케줄이 있었고요. 몇 명 왜 9일이냐? 탈당했어요? 지금 7명이고요. 플러스 한 명 더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니까. 하긴 할 건데 본인이 이제 13일 날 있을 전대 원내대표로서 이 끝내고. 책임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거 끝나고 바로 간다는 거예요. 음. 그 당초 자유한국당 중에서 한 14명 정도 확 왔으면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규모가 좀 축소된 것 같다. 절반이 좀 안 되죠. 예,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죠. 일당 아니죠.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121석이고요. 자유한국 115석 됩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8명이 가면은 115석이 가는 겁니다. 아, 바른정당은 6명 이제 중에. 원내교섭단체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내는 이제 3당 체제가 되는 그렇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가운데 극중주의 국민의당. 노선을 표방하고 극중. 있는 네. 우리 무슨 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아, 이제 40석이 이렇게 이제 존재를 하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3당 체제가 되면서 예. 국민의당의 어떤 그 이를테면은 중간에서 의견 조율을 하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정책적으로는 어떤 노선을 취하게 될지 이건 좀 이렇게 하나하나 정책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커졌어요.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이것은 비단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보수 정치인들 취재를 저희가 쭉 해보니까 큰 틀에서 정계 개편이 되는 그러니까 그 3년 후에 있을 그 총선을 앞두고 계속 순차적으로 정계 개편이 되는 신호탄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번에 이렇게 탈당을 하고 그다음에 그 지방선거 전에 그리고 또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바른정당 세력은 상당히 약화될 것이고 그중에서 몇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아올 수 있겠지만 그밖에 다른 정치인들은 좀 상황이 어려워지지 않겠냐라고 지방선거에서 보수 정치인들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제가 근데 좀 이따 보수의 품격, 보수를 제일 잘하는 정재현 정특원한테 네. 물어볼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정답일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당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제, 그러니까 선거구제 개편이나 이를테면 개헌을 통해서 의원 내각제로 가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서 다당제는 굉장히 그게 어렵다라고 자유한국당의 희망이죠.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깨몽.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줄곧 이 방송에서 주장을 했던 바 다당제는 지난 총선 국민들이 민의의 선택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밝힌 다자주의 노선이에요. 근데 이것을 정당의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임의로 합쳐 모여 이합 집산을 이합 한다 집산. 한들 거기에 국민들이 그 노선에 동의를 하겠냐는 것이고요. 예. 설령 자유한국당이 커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영남 패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개혁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그런 많은 유권자들은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한 보수 그리고 품격 있는 보수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보수주의 노선이 아니라 뭐 바퀴벌레 얘기하고 뭐 사내답게 떠나라. 지금 21세기에 페미니즘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내답게 떠나. 전체 표현이 무슨 조폭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는 감옥에서 만나 징역 20년 사는 조폭들도 그렇게 품격 없는 표현들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품격이 낮은 정치에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것을 또 다시 거꾸로 간다? 물론 새는 지금 현재 새는 합쳐져서 커질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이런 중심으로 가면 보수 정치는 끊임없이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원래 우리 보수 품격 주자가 오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그리고 전화 네네. 물어볼 테니까요. 방송 나가면서 방송을 들으세요. 그래서. 예. 네, 듣겠습니다. 했는데 내놓고 집단적으로 네. 뭐 저항하거나 집단 행동을 하기가 좀 점점진 거죠. 저희가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비는 걸 것이나 실제로 집단적으로 나서서 움직이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논란을 하다가 뭐 정치적으로든 어떻든 홍이 밀어붙이면 소리는 내겠지만 나서서 막 움직이거나 튀지는 않는 식으로 결국은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두 세력이 같이 동반으로 추락해 주길 바라는데 친박의 목소리가 생각보다 의외로 지금 적어요. 그렇게 2주 전에 예상했잖아요. 즉 저러다 만다. 그럼요. 근데 너무 표현이 세더라고요. 탄핵되는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그래서 잔박이래 갑니까? 잔박. 잔박. 잔류한
박근혜 지지자. 우리 갑자기 군대 때 생각이 나네요. 잔반이라고. 잔반. 낳는 밥. 홍준표 대표가 바퀴벌레 그렇죠. 야 진짜 듣는 바퀴벌레 기분. 정치적 표 건강하고 깨끗한 보수 그리고 품격 있는 보수를 원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이런 보수주의 노선이 아니라 뭐 바퀴벌레 얘기하고 뭐 사내답게 떠나라. 지금 21세기에 페미니즘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뭐 사내답게 떠나. 조폭 전체 표현이 무슨 그러니까요. 조폭 같아. 그러니까 제가 저는 감옥에서 만나 징역 20년 사는 조폭들도 그렇게 품격 없는 표현들 안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 품격이 낮은 정치에 이제 국민들은 더 이상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일반화돼 있거든요. 근데 예. 이것을 또 다시 거꾸로 간다. 물론 새는 지금 현재 새는 합쳐져서 커질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이런 중심으로 가면 보수 정치는 끊임없이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홍준표 씨가 박근혜 씨를 강제 출당 자기 직권으로 해요. 직권으로 출당을 시키고 하게 되는 부분, 뭐 자기 무슨 통화 내역이 있네 없네 하는 부분도 지금 청와대가 국정원에 뇌물 받았다는 것과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쪽 세력이 이야기를 정말로 못할 만한 딱 그 시점에 출당을 시켰는데 표현 중에는 가장 심한 표현 쓴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쓰지? 이거 비슷한 거 또 하나 찾으면 쥐새끼 뭐 이런 거죠. 네. 아니 근데 그거야 뭐 그건 객관적이에요? 하게 아니 워낙에 많이 써왔던 용어고 비슷하게 생긴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데 아 이건 바퀴벌레는 솔직히 말하면은 심했죠. 심했어요. 팔선 의원한테 대선배한테 새까만 후배가 바퀴벌레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은 제가 이제 대변인을 하다 보면 용어를 선택하는 거나 아니면 비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머릿속에선 맴맴 돌고 혀 끝에까지 왔다가도 우리는 접고 하는 게 사람을 짐승이나 동물에 비유할 때예요. 그래서 그는 거의 잘 안 써요. 보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게 야, 있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는 정말 이러면 같은 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네. 볼 때는 할 거고 그다음에 의총도 소집은 자기 소관이 아니다. 홍준표 대표 그러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룬 거잖아요. 정호택 원내대표한테. 그래서 우리가 2주, 3주 전에 마무리하자라고 하는 그들 간 약속이 있는 게 자신감도 아닌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홍은 거기서 밀리면 자기가 명분이 떨어지고 그 지난번에 저 녹취록 그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밀리면 저게 뭔가 캥기는 게 있어서 저러지라고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도 살아야 된다는 두 가지가 다 겹친 거죠. 그러니까 독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 방송 나가는 오늘 11월 6일 정도에 이제 바른정당의 일부가 탈당을 일단 하겠죠. 그리고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닐 것 같고 탈당을 할 거다 이렇게 이제 언론들이 예측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모 언론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공포의 공동체. 이대로 가다가는 전멸한다. 그래서 뭐 명분도 없이 그냥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 세력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공포심을 갖고 그런 명분으로 뭉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로만 보면은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 무슨 짓을 해도 이 상태를 벗어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단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네, 예측컨대 뭐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등 떠밀고 내보낼 수 있느냐라는 정도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키는 걸로 조직적인 그 반항을 안 하고 위야무야 되면서 그냥 가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비자금 문제가 또 이제 걸림돌로 나왔기 때문에 홍 대표 입장에서는 더 세게 몰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는 밀어붙이고 정리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세게 나가는 게 일종의 약속 교류기 측면도 있다. 왜 그러냐면 친박 청산했다는 거를 만방에 알리고 싶은데 이슈나 논란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돼야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공식 석상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말을 세게 해요. 그러면서 친박들은 뭐 간접으로 이야기 나오는 정도지 지금 그 서청원이 얼마 전에 기자 간담회 한 그 이후에는 공식 석상에 드러나지도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준표의 목소리가 막 세지는 것이 자유한국당에게는 친박 청산 효과가 더 커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자신감으로 저러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대충